여기는 학종보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그냥 높다가 아니라 닥치고 놀아. 패기 중에 패기를 부렸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빵꾸가 난 거야. 니들이 왜 정시를 공부하니? 수능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 무주공산. 완전 빵꾸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 대학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국열차 1등칸 타는 게 가장 안전해, 가장 편해. 거기서 커피 먹으면서 그러면서 대충 가서 논술 써도 돼.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과 전형 혹은 또는 학종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신 성적대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조금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받고, 그 부분들 논술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논술은 로또라고 하는데 과연 논술로도 합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오늘 팩트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로또 전형이냐, 아니면 오히려 더 안전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어떻게 지원하는 게 더 좋은 지원일까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빵꾸 난 적도 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미달 사태가 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경쟁률이 낮은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인트로에서 말이 많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어떤 학생한테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이 보니까 최저를 맞추겠더라고요. 보니까 369 모의고사를 봐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상담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일단 첫 번째는 최저도 높고 불안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경제는 그래도 높은 과니까 좀 과를 낮춰서 봐서 인문 계열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글로벌 경제를 넣어. 그게 오히려 너 합격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경제가 이론상으로는 인문 계열보다는 합격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건 왜 그런지, 어떻게 지원의 비밀이 어디에, 뭐 때문에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논술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일부부터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할 텐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를 합시다. 논술 전형은 로또인가? 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2020년도 동국대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경쟁률은 46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46명 중에 1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로또에 가깝죠. 왜냐하면 50명 중에서 어쨌든 내가 1등으로 논술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학종, 그러니까 동국대 학종에 두드림 전형이 있어요. 두드림 전형의 학종의 경쟁률은 19.9대 1이니까 20대 1이 안 되니까 훨씬 더 얘가 합격하기는 수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국대 실질 경쟁률 비교를 해놨어요. 제가 이게 이제 두드림 전형이 학종이고, 그 다음에 이건 논술 실질 경쟁률인데,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동국대의 최저 자격 기준을 맞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학생이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정말 1000명 중에 1등을 한다고 해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최저 자격 기준을 다 맞춘 애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되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수학교육과가 논술 실질 경쟁률은 8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학종 경쟁률은 11.3대 1입니다. 화학과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해서 실질 경쟁률은 8대 1인데 학종의 경쟁률은 27.5대 1이에요. 문과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학과 중에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13.2대 1인데 학종 경쟁률은 32.8대 1이에요. 이과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논술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화생공은 13.74대 1인데 학종 경쟁률은 15.7대 1로 이것도 얘가 더 높죠. 그죠? 네. 생명과학을 보세요. 생명과학은 6.89대 1인데 27.5대 1이니까 거의 몇 대 1이 되냐 보니까 거의 4배가 더 넘는 수치가 됩니다. 문과에서는
그 당시에 경쟁률 탑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17대 1이고 그 다음에 학종은 32.6대 1이니까 학종이 거의 2배의 경쟁률이 되겠죠. 뭐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그런 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이오 환경과학과 보세요. 4.86대 1인데 학종은 17.8대 1이니까 이건 몇 배냐? 거의 한 5배에 육박하는 뭐 그런 4배에서 5배에 육박하는 정도로 학종의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다 적어놨듯이 충원율까지 계산하면 얘는 경쟁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논술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가 학종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보다도 오히려 더 경쟁률이 낮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거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이 학종은 아무나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북의 일반고 혹은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2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 특히 2점 중반대를 넘어가는 학생들은 이 경쟁률로 넣었다라고 한다면 합격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이에요. 거의 로또의 확률에 불됩니다. 그러니까 2등급대의 학생이 당연히 지원을 한다면 경쟁률도 훨씬 낮죠. 거기다가 2등급 되면 사실은 내신이 우수한 편에 속해요. 논술 실질 경쟁률은. 그러니까 이건 논술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재밌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요. 제가 자꾸만 논술로 좀 유도하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논술을 지원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최저를 맞추긴 했지만 이게 논술을 우수한 애들만의 실질 경쟁률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아예 논술도 써보지도 못한 애들, 그냥 정시러니까 그냥 나 한번 논술 넣어볼래 라고 하는 애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국대 논술을 어느 정도 준비한 학생들은 여기에 절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쟁률의 절반으로 다시 또 잘라서 엄청나게 낮은 경쟁률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 제가 뭐라고 썼냐 하면 최저가 된다면 닥치고 논술 넣어야 된다라고 적었어요. 무슨 얘기냐? 논술이 월등히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학종보다도 월등히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건 20년도 동국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을 노려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지원 방법들을 이야기할 텐데 일단은 논술로 넣어야 하는 학생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학생이 논술을 넣어야 되느냐? 정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무조건 지원하세요. 네. 나는 수능으로 지원을 하는데 왜 논술을 넣어야 되나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서 수시 6장의 카드가 너무 아까울 거예요. 안 넣으면.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럴 때 막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2020년도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학종보다 훨씬 더 낮은 대학들이 있다면 그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정신어들은 그냥 논술 지원하세요. 예, 그냥 내가 논술 준비했든 안 했든 준비를 덜 하고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 당연하겠죠. 이게 정시로예요. 뭐냐면 내신보다도 수능이 좀 더 우세하다, 잘 나온다 라고 한다면 내신으로 굳이 낮은 대학을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럼 납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들도 당연히 논술로 좀 높은 대학을 넣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향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도 당연히 논술로 넣어야 돼요. 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애가 이 일을 받았어. 문과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3합6을 받은 거죠. 이렇게 받으면 동국대의 낮은 과를 정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저를 맞췄으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중대의 최저 자격 기준이 3합6이에요. 그러니까 서성 이중을 논술로 넣어서 합격이 가능하다면 어때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당연히 논술로 넣어야 됩니다. 의대 지원하려는 학생 중에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하고 정시로 가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들, 울산의대, 중앙대, 경북대 이런 대학들은 논술의 최저 자격 기준이 아주 높아요. 네, 논술의 최저 자격 기준이 높으니까 논술을 아주 잘 쓰지 않아도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최저만 맞추면 이것도 왜 그런지는 제가 대학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죠.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논술을 넣으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 학종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 내신이 충분히 원하는 대학 수준으로 나온다면 이 학생들은 넣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나는 수시에서 붙어야겠다. 아무리 낮은 대학이라도 그냥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논술보다는 자기 내신이 남는다라고 하는 대학들을 넣었을 때가 훨씬 더 안정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논술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대학을 낮춘다고 해서 그게 안정 지원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할 때마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대학을 좀 낮춰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대학을 낮추면 합격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높은 대학을 넣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내신으로 안정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논술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정말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논술이 로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퍼졌어. 그러니까 로또니까 어때? 로또는 다 한 번씩은 사보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든 한번 나도 로또로 한번 합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최저 없는 논술로 가려는 경향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저는 오히려 정말로 이 학생들은 그냥 수능 공부해라. 차라리 논술 넣지 마라. 왜냐하면 그냥 6장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이런 도박 성향이 강한 학생들일수록 보니까 논술 대비가 안 돼 있어. 사실은 최저가 없는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100대 1의 경쟁률이면 100명 중에서 1등 할 만한 논술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차라리 논술 지원을 하지 말고 정말로 그냥 정시로 가라. 정시의 수능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여요. 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원 방법 1 이렇게 했는데 최저 자격 기준을 이해하고 지원해라 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사례로 뭘 가져왔냐 하면 2019년도에 논술 실질 경쟁률을 가지고 왔어요. 성균관대학교는 13.57대 1이네요. 이화여대는 5.8대 1이에요. 이건 의대를 제가 제외했어요. 의대는 보니까 경쟁률이 높았는데 의대를 제외하면 한 5.8대 1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에요. 예상으로 많이 높지 않죠. 실제 지원하는 걸로 보면 다 50대 1이 넘어가요.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낮죠. 한국외대를 보세요. 한국외대는 12.3대 1이에요. 자, 동국대를 보세요. 동국대는 6.33대 1로 매우 낮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외대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대를 지원하는 게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외대가 더 높을까? 이대가 더 높을까? 이대가 좀 더 높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앙대, 그러면 한국외대하고 중앙대 봤을 때 중앙대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합격할 확률이 높죠.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거를 제가 설국열차로 비유를 할게요. 저는 설국열차를 안 봤어요. 근데 이 비유가 딱 맞을 것 같아. 보니까 기차가 있어. 기차가 있는데 이쪽은 1등석이야. 얘는 2등석이야. 얘는 3등석이야. 이렇게 있어요. 1등석은 이제 스카이 대학이겠죠. 그죠? 여기 제가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중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1등석이야. 여기는 이제 2등석이야. 2등석은 제가 경희대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여기 다 안 적을게요. 숙대까지야. 그냥 3등석은 그냥 숙대 이하라고 하자. 숙대 이하로 뭐 송실대부터 시작할까? 그래서 쭉 이 밑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중대의 최저 자격 기준은 일반적으로 3합 6이에요. 그러니까 국영수 과탐 또는 사탐에서 세 과목을 6등급을 받으면 최저 자격 기준이 돼.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희대부터 숙대까지는 학교마다 많이 다른데 2019년도 당시로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2합 4예요. 그러니까 두 과목 2등급만 받으면 되는 거야. 여긴 2합 4고 여기는 이제 좀 더 낮아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비밀이 모의고사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다 111을 찍었어. 일단 우리 내신이 안 되는 학생들이니까 학종으로 뭐 간다라고 치니까. 그럼 내가 일단은 안 돼. 내신이 안 되는데 보니까 111을 다 찍었어. 나는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중대를 지원하지 않고 정시로 직행을 해요. 혹은 여기다가 원서를 넣어놨다가 수능이 잘 나오면 수능 시험을 보러 안 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어. 어떤 애가 있냐 하면 369 모의고사를 봤는데 얘가 316을 계속 찍었어. 그러니까 2를 계속 찍었어. 그러면 얘는 정시로는 2 가지고는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중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논술로 여기다가 지원을 해. 얘는 지원을 하겠죠. 서성 이중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애가 있어요. 제가 온갖 가지 예를 다 드네. 보니까 국영수합 4를 받았어. 얘는 이제 112를 찍었지. 그러면 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수능에서 왜냐면 이건 수능 전에 예측을 하고 원서를 넣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수능에서 잘하면 연고대도 갈 수 있으니까 112를 찍으면 연고대도 갈 수 있으니까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만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보면 이 1등석에는 어떤 애들이 여기에 타냐 하면 이런 애들이 타요.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애들은 안 타고 정시로 이거보다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은 안 타고 그리고 이거보다 안 되는 애들이 타거나 아니면 여기에 맞는 애들이 타는데 보통 369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한 번 정도는 316을 받았어. 그러면 어쨌든 이 4개 중에서 그래. 몇 개는 넣어놓으면 좋지. 왜냐하면 정시로는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대 중대에다가 애들이 넣어놔요. 단 369에서 316을 계속 맞은 애들은 서성 이중을 다 넣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서강대, 성균관대에 지원을 하는 애들은 최저 자격 기준을 맞추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얘네는 13.57대 1이 나왔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거의 20대 1 정도가 나왔을 거야. 제 기억으로는 한 20대 1 정도 나왔어요. 여긴 높아. 근데 이대 중대는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해요. 대학 레벨이 좀 낮아서. 그래서 여기는 10대 1 정도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좀 낮죠. 근데 이대는 왜 도대체 5.8대 1이야? 이렇게 낮아졌어. 그러는데 이대가 패기를 부렸어. 무슨 얘기냐면 이대가 나는 3합 5로 뽑겠다. 2019년에는 3합 5로 뽑겠다 그랬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중대보다 최저가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 지원 자체도 별로 안 할 거야. 지원도 사실은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난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아예 시험 보러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서성 이중 라인이 이런데 이대는 이렇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최저가 뚝 떨어지죠. 자, 봐봐요. 그런데 여기는 경희대부터 해가지고 숙대까지를 보면 여기 이제 한국외대는 요 앞쪽이에요. 경희대 외대 문과로 그냥 얘기를 합시다. 외대 앞쪽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합사를 맞추는 애들이 많아. 이합사를 맞추는 애들이 많으니까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탔던 설국열차 첫 번째 칸에 최상위의 경희대 외대가 있으니까 얘네는 경쟁률이 12대 1에서 13대 1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야. 단 숙대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국대가 패기를 부렸어. 그 해에 어떻게 했냐면 3합 6을 가지고 갔어. 3합 6은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지들이 이쪽 칸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쪽 칸 애들 한번 가겠다. 라고 하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지. 거기다가 못 맞추는 애들이 수두룩하지. 그러니까 6.34대 1이 나왔어요. 자, 이제 알겠죠. 논술은 로또가 아니에요. 논술은 로또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도 2022년도에도 제가 오늘 2부에서는 이 대학들을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대학들이 있다면 동국대나 아니면 이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학종보다 훨씬 더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그냥 높다가 아니라 닥치고 넣어라 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고 이 비밀을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맞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레벨에 비해서 최저가 높으면 그 학교는 빵꾸가 난다라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최저 자격 기준을 고려하면 학종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몇몇 대학들은. 또, 그 다음에, 대학이 패기를 부리면, 아까 그저 얘네들, 이대나 아니면은, 동국대처럼 패기를 부리면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0.8대 1이었는데 얘네는 최저가 얼마였냐면 자연계열인데 3합5야. 패기 중에 패기를 부렸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빵꾸가 난 거야. 이건 빵꾸라고 하면 안 돼. 미달이 난 거야. 네, 미달이 난 거야. 빵꾸 자체도 아니고 그냥 미달이 난 거야. 그럼 이런 대학들이 많을까? 제가 보니까 입시를 잘못 알고 있는 입학처가 꽤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러지. 보니까 고대도 처음에 하고 이런 거 할 때도 4합 6 이렇게 있다가 깨갱하고 다시 4합 7로 내리기도 하고 그런 학교들이 되게 많아. 뭐 외대 LT학부 이런 데는 3합 3으로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깨갱 해가지고 뭐 3합 4로 바꿨다가 지금은 이 2개 합 2, 뭐 2개 1 받는 2개 2로 그랬는데 이것도 더 낮아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살짝 특히 아마 올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빵꾸 나는 학과들이 논술에서 많이 등장할 테니까 그것도 뭐 2부에서 좀 보시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학이 패기를 부리거나 패기를 부리는 건 지들이 입시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이런 대학들을 노리면 상당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최저가 없는 대학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은데 니들이 왜 정시를 공부하니? 수능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논술로 최저 없는 대학을 찾고 있으면 사실은 그 대학은 미어 터지는 거고 그 대학은 논술을 잘 써야 돼. 그러면 그 대학에 합격하려면 논술 열심히 잘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때? 수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어떤 애들이 넣냐 하면 카드가 남아. 한 장이 남아. 나는 보니까 정시를 이만큼 가는데 이 밑에 대학들을 논술로 넣을 필요도 학종은 당연히 안 되고 논술로 넣을 필요도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어때? 보니까 위에 대학들 그냥 최저 없는 대학들 넣는 거지. 그래서 최저가 없는 대학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좀 감이 좀 오시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학교별 특성을 좀 파악하자라는 건데요. 제가 작은 특성에 얽매이지 말고 큰 특성을 고려하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밑에 보면 세부적인 특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보통 저한테 물어볼 때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어느 대학 유형에 좀 익숙한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애들이 모든 대학의 유형에 잘 맞아.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애들은 그 대학에 사실은 유형에 잘 맞지 않아. 문과 같은 경우는 성대가 서강대보다 조금 좀 더 쉽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성대는 보니까 이럭저럭 잘 풀리는데 저는 성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럼 그러지. 야, 대한민국 모든 애들이 성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너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큰 걸 봤으면 좋겠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이 들어가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리논술이 변별력이 매우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대 상경 같은 경우죠. 이런 데는 그냥 수리논술로 결정이 나, 문과 애들.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잘한다, 문과인데도 수학을 잘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는 최저만 맞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제 말 믿어. 진짜로 그렇게 합격할 수 있어요. 또 이과의 경우에는 과탐 포함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 있고 수가 다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수가 잘하는 학생들의 범위가 조금 더 적겠죠. 거기다가 수학과 과학을 다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논술 대비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탐이 들어가는데 내가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한다라고 하면 논술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전후 논술 시험도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봐요. 자, 지금 내가 이걸 찍으면서 아마 고1이들도 보고 있을 텐데 고3 학생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뭐냐면 369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원서 접수한단 말이야. 그게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 뭐 아무 전형도 없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논술 전형도 있고 면접 전형도 있고 이런 전형들도 있고 뭐 이래요. 이런데 대부분의 논술 전형들이 다 수능 이후에 있어. 근데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차피 논술 모의고사도 보는 마당에 그냥 가서 시험 보면 되잖아. 그런데 정말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하루 시험 보러 가는 걸 엄청 부담스러워해. 선생님 수능 전에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그것 때문에 조금 좀 뭐랄까 수능에 망치면 수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있어서 망치면 어떻게 했나요? 라고 해서 지원도 잘 안 해요. 지원도 더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애들이 매우 긍정적이야. 긍정적이라서 내가 수능을 잘 보면 납치되잖아. 라고 생각을 해. 잘 볼 리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아예 또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능 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지원도 잘 안 하고 실제로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를 맞추는 애들은 그냥 정시로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수능 전에 미리 끝나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여기가 빵꾸가 정말 많이 나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입시를 잘못 설계한 학교들 같은 경우 뭐냐면 그건 잘못 설계한 게 아니라 약간 그것도 있어. 그 학교가 그런 걸 노리는 것도 있어. 수능 전인데 최저가 높게 만들면 아무도 안 와요. 무주공산. 네, 완전 빵꾸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 대학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것도 상담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음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내신 반영 비율은 절대 고려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제가 내신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말라라고 하냐 하면 뭐 성균관대, 이대 이런 대학들이 내신을 많이 반영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정말로 뭐 내신 반영이 높으니까 네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상 성균관대 합격하는 꽤 많은 학생들이 다 3, 4, 5등급 대 애들이에요. 심지어 6등급 대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 40%나 반영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보면 답은 간단하죠. 성균관대 논술 반영이 40%로 매우 높지만 4등급까지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5등급까지는 2점 감점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올 1등급인 애가 논술 지원하겠니? 걔 미친 애야. 총 맞은 애야. 절대 지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등급부터 싸움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논술의 이 격차는 거의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6등급이다. 6.X 등급이다. 5.X 등급은 괜찮은데 6.X 등급은 좀 많이 까져요. 그래서 저는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6등급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은 성균관대는 안 넣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6등급 바깥도 넣어도 괜찮아요. 예, 전혀 문제 없어요. 제 말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그래요. 이화여대 내신 반영이 매우 높아. 그래서 이대도 되게 높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하는데 상위 10과목만 가지고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올 1등급인 애는 상위 10개만 뽑아도 1등급이야. 2등급인 애도 상위 10개만 뽑아도 1.X 정도 나와. 그런데 6등급인 애들은 상위 10과목을 뽑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4등급 정도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요. 1등급, 올 1등급인 애가 지원을 안 하겠지. 마찬가지야. 이대도 왜 올 1등급이 논술 지원을 하니? 그지? 그러면 2등급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2등급부터 4등급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6등급도 지원해도 돼. 실제로 6등급도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막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내신 가지고 머리 쓰는 학교가 딱 한 학교가 있었어. 2021년도까지는 한 학교가 있었어. 시립대가 그랬었는데 이제 시립대도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6등급이라도 다 지원해도 된다. 성균관대만 제외하고 성균관대는 6.X라고 한다면 지원하지 말고 4, 5, 6등급도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라. 특히 논술의 실질 반영은 어느 정도로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점 하나 잘못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논술에서 10점을 깎을지 1점을 깎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건 몰라요. 실제로 논술 채점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들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술 반영률에 대한 명목 반영률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학과도 고려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보통 애들이 논술 지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연대 지원할 때 연대 경영학과 너무 높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 연대 경영학과하고 연대 국문과하고 만약에 지원을 애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합격할 동일한 경쟁률이라고 하면 누가 합격할 확률이 더 높을까 보면 나는 경영학과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원도 더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국문학과 애들은 논술도 잘 쓰는 애들이 좀 더 많을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높은 과, 낮은 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단 이런 건 있지. 아까 국문과 이야기했듯이 수학과를 지원하는데 그 학과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겠지. 그러면 그 학교가 수리 논술만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최저 자격 기준이 학과 선택보다 월등히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학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죠. 성균관대 글로벌 시리즈는 3합 5예요. 그리고 일반 학과는 3합 6이에요. 그러면 3합 5가 맞기가 더 힘드니 3합 6이 맞기가 더 힘드니 3합 5가 맞기가 더 힘들어.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아. 봐, 20년도 글로벌 보면 글로벌 시리즈가 23대 1이고 일반이 28대 1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훨씬은 아니다. 조금 낮은데 어쨌든 산술적으로 그러면 글로벌 시리즈에 가는 애들이 논술을 더 잘 쓰겠니? 그렇다는 보장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글로벌로 넣는 게 나아요. 최저만 맞춘다라고 한다면 논술을 내가 더 못 쓴다라고 한다면 더 위로 쳐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봐요. 대학도 아까 보니까 경희대, 외대 이 위에 설국열차 둘째 칸에 맨 위에 있는 대학보다 밑에 있는 대학 혹은 첫째 칸에 밑에 있는 대학을 넣는 게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신 이런 건 있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으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최저자격 기준보다도 사실은 더 하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술 대비 방법 보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수능 공부가 최고의 논술 대비다. 설국열차 1등칸 타는 게 가장 안전해. 가장 편해. 거기서 커피 먹으면서 그러면서 대충 가서 논술 써도 돼. 왜? 최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 타려고 노력을 해도 거기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애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능 공부해서 최저를 맞추는 게 우선이에요. 논술은 미친 듯이 하지 마. 논술은 그냥 가볍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그냥 다 쓰고 가거나 이렇게 논술 학원에 만약에 다닌다면 그 정도로 대비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월등히 많으니까 그렇게 대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초적인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대형에 맞춰서 1년 동안 죽어라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만큼 할 게 없어. 그리고 그렇게 대비한 애는 떨어지고 오히려 기초가 탄탄한 애가 한 며칠 중대형 써보고 그리고 나서 가서 보면 걔가 오히려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걔는 일주일 만에 쭉 다 중대형에 대한 중대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들 형태만 딱 보고 가면 이미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기본이 잘 돼 있어서 이런 애가 오히려 더 잘 붙어요. 그래서 논술 2관왕, 3관왕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들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학교를 딱 대비해서 하는 건 물론 한 개만 내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논술 기본기를 좀 닦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술 대비 시기를 좀 정확하게 좀 지켰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2학년까지 끝나면 내신의 많은 부분들이 끝났어요. 더군다나 3학년 때는 옛날에는 3학년의 내신 비중이 높아서 3학년까지 지켜봤어야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괄합산 이거 뭐라고 표현했나? 그러니까 학년별 비율이 없거나 아니면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내신 역전이 힘들어졌어.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어. 그러면 2학년 때 내가 딱 봤는데 보니까
더 이상 내신으로 내가 역전하기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는 수능 공부해요. 그리고 뭘 해라? 논술 대비해라. 2학년 겨울방학에. 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논술이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래, 결심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3월 모의고사 망쳤어. 그러니까 나는 내 낮은 내신으로라도 안정지원으로 학종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논술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 근데 아니야. 내가 수능 성적을 좀 더 올려서 가는 게 좀 더 좋겠다. 내 기대 수준은 이거보다는 높아. 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논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이 마지노선이 언제냐면 3월 여름방학이에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가 정시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논술을 시작해야 돼요. 이거보다 뒤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논술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데 진짜 포기하느냐? 아니, 원서는 넣고 그냥 포기하게 돼. 그러면 결국은 어때? 합격할 확률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도박하게 되는 거지. 최저자격 기준 없는 데만 빡빡빡빡 넣고 이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지노선은 3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잡자. 그 뒤로 가면 수능에 대한 부담들도 너무 커져요. 그래서 논술 대비도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대비도 잘 되지 않아요. 수능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요 시기까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일부를 했어요. 일부를 했는데 2부부터는 이제 그런 대학들을 알아야 되잖아. 어느 대학이 빵꾸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 제가 조금 재밌는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뭐냐면 왜냐면 이런 거 제가 했더니 뭐 온갖 악플이 막 달리더라고. 뭐 이 학과 이 대학 빵꾸 난다 그러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뭐 이런 게 나와서 아예 2부는 가능하면 구독자들만 보게 한번 오픈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 구독 누르면 좋은데 봐서 제가 들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생각이 좀 틀리다라고 하면 구독 누르지 마세요. 정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해. 와가지고 계속 악플 달리고, 저는 좀 반론을, 제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거 좀 지적해주는 사람들은 너무 좋더라고.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달리는 걸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무 좋은데 매번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20년 동안 입시를 했는데 네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꼭 악플을 달아요. 웬만하면 구독하지 마세요. 끝내도록 하고 2부에서 봅시다.